황금손TV 출발!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 또한 젊음이 늙음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빌면서 약 10년 전에 강의 녹음을 제가 찾았기에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토리의 주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 I have a dream 제 3부입니다. 12년 전의 강의 녹음이 2부까지 밖에 없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그 당시 강의 원고에 지금의 상황의 내용을 약간 보태면서 현재 저 나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펜과 연필로 인생을 풀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약 3%의 사람들은 그 시대 그 나라와 자기를 책임지게 됩니다. 또 그 시대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시대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리더로서 혹시 비난을 받더라도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코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약 10%의 사람들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시간적 자유도 개개인에게 인권 못지않게 상당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약 60%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래도 자기의 능력으로 남에게 얹혀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 27%의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남에게 얹혀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 마음이 좀 심란해지시죠? 어떤 분은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은 필기 준비에 바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눈동자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속으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 거야?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셨죠?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 3% 동네는 너무 높아서 아예 포기하고 적어도 내가 10% 안에는 들어가겠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린다는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안 걸립니까? 아마 걸리시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한 단계 아래 내려가야지 하고 60%이 동네로 막상 와보니까 입에는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 말이 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까? 아이씨, 그러면 나는 도대체 10% 동네에 속하는 거야? 60%야? 계속 속으로 이러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갈등을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0%와 60%는요. 어떤 거는 맞먹습니다. 어떤 거는 비슷합니다. 2배에서 3배의 차이, 어떤 거는 6, 7배의 차이,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10배 정도는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3%의 동네와 10%의 동네의 차이입니다. 여긴 3배, 5배, 7배 이런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그 건의에 복종하는 등 처음부터 30배, 60배, 100배, 1000배도 넘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핵심은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하였는가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파이널 터미널에 가서는 3% 동네 또는 10% 동네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60%의 동네 또 27%의 동네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가이죠. 다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면 3%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고, 어떻게 살았으면 27%의 사람들처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며 남에게 얹혀 사는가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봐야겠죠. 제시한 자료는 그 유명한 미국 예일 대학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냐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 예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이었는데 이 예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경쟁했던 존 케리도 이 대학을 나왔고, 부시 대통령 바로 앞의 빌 클린턴도 예일 대학을 나왔고, 힐러리도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 느껴지시죠? 이 대학에서요, 1953년도에 졸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졸업하고 딱 20년이 지난 1973년이 되었을 때, 자, 20년 전에 예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조사를 해보니, 53년도에 예일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 3%는 73년 현재 미국을 책임지고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더랍니다. 10%는 미국에서 시간적 경제적인 가치 있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7%의 졸업생들은 딱 20년이 되었는데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예일대학을 나왔는데도 이미 거지가 되어 있더랍니다. 즉 남에게 얹혀 살고 있다는 것이죠. 20년의 세월 속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된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이게 뭘까요? 이들은 모두 같은 날 같은 그 대학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하고 연장시켜 보면은, 너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나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말았다. 너도 석사학위를 받았고 나도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같은 계층 같은 동네에 속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결국 가방끈의 길이가 너는 3%에 속하고 너는 10%에 속하고 너는 60% 이 동네에 속하고 또 너는 27%에 속하라는 이런 것을 결정지어 줍니까? 결정지어 주지 못합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이건 가방끈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부자 아빠였으면, 부자 아빠의 아들, 딸들이었다면 그들은 지금도 3%나 10%에 속해 있을 것이고, 학생 때 자기 아버지가 가난했으면 가난한 아빠의 아들, 딸들이었다면 60%나 27% 그룹에 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래서 교수들이 1953년도에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던 아들, 딸들의 이름을 다 발췌해서 1973년 현재 어디 가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부자 아빠의 아들, 딸 중에서 그 결과는 3%는 미국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었고, 그중 10%는 미국 사회에서 소중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가치 있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7%는 상황이 반전되어 가난에 허덕이고 있더랍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엔 가난했던 아빠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다 발췌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3%는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책임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미국을 대표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아빠의 아들, 딸들 가운데에서도 10%는 소중하고 윤택한 시간적, 경제적 자유, 가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27%는 여전히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궁핍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부자의 아들, 딸과 가난한 아버지, 아들, 딸 사이에 이런 분포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물론 없습니다. 결국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는 여기에 속하게 된다, 너는 저기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결정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가?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3% 동네의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고, 10% 동네에 속하는 사람들은 글로 서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이 가슴 속에 아주 생생하고 또렷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87%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10% 사람들은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지만 가슴 속이든 머릿속이든 생생하고 또렷한 비전이 있었고, 87%의 사람들은 비전을 품지 않고 그럭저럭 허송세월 보내듯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정적 순간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얘기 중에서 다른 내용은 다 잊으시고 기억하실 딱 한 가지, 오늘의 핵심 하두 엑기스 키워드는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위치와 장소에서 함께 이 문장을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스토리 얘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다음 편 제4부에서 뵙겠습니다.